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는 오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비전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제기됐던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는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을 했지요. 그런데 의혹에 대한 해명보다는 뜬금없기까지 한 정책 제시, 국민 정서와 좀 괴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산호맹 활동 그리고 폴리페서 논란, 이런 논란은 이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선친의 웅동학원을 둘러싼 소송, 그리고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과 부동산 위장 매매, 이제는 딸 문제가 또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2번이나 유급을 당했는데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번에는 고등학교 때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2주 만에 의학 논문을 썼고 그 제1 저자로 올라가서 또 그 발판으로 대학에 들어가게 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이런 의혹들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여야 공방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와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가족 청문회 신상 털기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추측을 소설로 만들고 그 소설을 확증으로 부풀리면서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신상 털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합법적인 인권 침해의 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가장 앞장서서 촉구하는 사람, 바로 과거의 본인, 과거의 조국 후보자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사퇴는 과거의 조국의 명령입니다. 사사건건 조국 후보자 과거에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사퇴는 물론 스스로 검찰청을 찾아야 마땅하겠습니다. 예, 오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슈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그 정치적인 속셈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청문회에서 어떤 점들을 가려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따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 네. 여야 간의 공방이 아주 치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청문회는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되겠습니다. 공직윤리와 또 어떤 법무부 장관이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자질과 그 사람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즉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너무 지나치게 이 조국 후보의 경우에는 그 공직윤리, 또 본인의 어떤 문제를 뛰어넘어서 전 가족, 전 범위의 어떤 철저한 조사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일정 정도 말하자면 청문회 속에서 이 가족들이 행한 행위와 본인, 후보자 본인의 관계상 윤리로 비윤리적인 거거나 탈윤리적인 혹은 불법적인 부분을 밝혀내는 것은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나치게 본인과 상관없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족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 본인의 비윤리적인 것으로 덮어씌우는 것은 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부친의 어떤 묘소까지 찾아가서 하는 것은 좀 도가 지나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말하자면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의혹들이 본인들이 어떻게 본인이 해명할 것은 정확하게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나치게 이것을 어떤 정치적 쟁론으로 삼아서 또 시기적으로도 더 늦추자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좀 비판의 대상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정태근 의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준비를 좀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유한국당도 그렇지만 언론에서 사실은 이미 이제 드러난 사실들, 특히 이제 오늘 한국일보의 보도에 의한 소위 그 조국 후보의 딸의 이제 입시 비리와 관련될 수 있는 소위 이제 그 논문에, 아주 전문적인 논문에 이제 제일 저자로 등재된 일이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언론의 문제 제기라는 것을 뭐 단순하게 이제 무슨 뭐 들추기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론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청와대에 조한기라는 일부속 비서관, 그러니까 대통령의 집사지요. 이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 후보자의 딸과 전 재수 씨는 장관 후보자가 아니다. 딸의 사생활과 전 재수 씨의 아픈 가족사를 파헤칠 권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 국회의원도 언론도 그럴 권리가 없다. 이렇게 썼어요. 예. 이거는 거의 협박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야당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지금 딸의 입시 부정 문제 그리고 장학금을 받은 문제가 뇌물적 성격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조국 후보자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명의신탁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 문제를 따지는 문제예요. 이거를 국회가 못하고 언론이 못하면 누가 해요. 이거는 청와대의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전면적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헌법에는 입법부는 당연히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들어 있고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아까 뭐 이인영 원내대표도 무슨 뭐 사생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그 조국 후보자의 딸의 제1저자로 논문이 등재되고 그것이 대학교 입학과 연결된 문제로 관련해서 저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조국 후보자가 열 하루 전에 후보자 지명이 됐을 때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소명을 완수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예. 서해 맹산, 바다에 맹세하고 산에 맹세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본인이 지금 분명히 생각하시고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본인 가족을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분신처럼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즉각 사퇴해야 됩니다. 예, 자, 두 분 의견 들어봤는데요. 계속해서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교수. 예. 저는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면서 윤동주 시인의 자상이라는 시를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갔은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이랬는데 저는 지금 조국 후보자야말로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한번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아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 중에 하나는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상당히 그 많은 뭐 정치권의 공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상당히 강남좌파라는 말 그 자체가 대변하는 이 상당히 자기 자신은 나름대로 고학력에 상당한 그 소득도 갖고 있고 삶을 풍부하게 하지만 삶을 풍부하게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진보적 가치를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상당한 그 지지를 보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이 지금 단순하게 의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체를 가지고 점점점 떠오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마음이 지금 이제 돌아서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그러는데 이제는 그 자아상에 나오는 우물 속에 있는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가는 부분이 단순하게 그 들여다보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 지지층들이 돌아서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국 후보자가 지금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 가서 모든 것을 다 말하겠다는 자세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토라진 마음을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호소를 해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는 결단을 내야 될 시점이 온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예. 예, 장성철 소장. 저는 이게 조국 수석과 관련된 지금 논란은 조국 수석이 뻔뻔스러운 위선자가 아니냐 그러한 생각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수석이요.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라는 책을 썼어요. 예. 거기 23페이지에 보면 사람과 정권에 대한 평가는 말과 행동을 보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국 수석에게 분노하고 실망하는 것은 그동안 많은 얘기를 해왔잖아요. 본인은 정의롭고 공정하고 깨끗한 척을 했는데 아니 본인은 SNS와 칼럼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목고는 특수 상위계층을 위한 거다라고 해놓고 자기 딸은 특목고에 보냈어요. IMF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길거리로 내몰렸다라고 했는데 그 IMF 때 98년도에 반포에 아파트를 경매로 샀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늘리는 그런 거로 이용을 한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언론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질타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당이 뭐 가족에 대한 인격 살인이다, 정치 공세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들의 민심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들이 야당 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했던 그 잣대를 그대로 이번에도 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지원 교수께서는 윤동주의 시를 그리고 장성철 소장께서는 조국 후보자의 저서를 인용을 해 주셨는데요. 예, 양문석 이사장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사청문회 좀 하자. 그리고 좀 듣고 보자. 예. 이라고 썼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전에 수많은 의혹들이 등장을 했습니다만은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빈약한 증거만 고스란히 노출됐었거든요. 수많은 의혹들 속에서 조국 후보자가 어떤 입장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좀 들어보자. 현재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는 일관되게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이 정도 상황에서 청문회 열어서 그러면 조국 후보자가 어떤 해명을 하거나 어떤 변명을 하거나 어떤 반박을 하는지 들어보고 이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 부분인데 계속해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분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의혹의 정폭을 통해서 사실상 인격살인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명확하게 인사청문회에서 좀 듣고 보고 국민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줍시다. 예? 예. 자, 서정 변호사 말씀 듣기 전에 지금 양문석 이사장이 아주 크게 소리를 쳤기 때문에 정태근 의원한테 한번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 타락시키고 있다. 추측을 소설로 만들어서 확정으로 부풀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인사청문회가 있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 그 부분을 좀 지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을 바보로 하나요? 아니, 국민들이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언론이 대신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국민들이 그러면 인사청문회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이 정부가 제일 많이 주장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국민과 소통하자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의 소위 명의신탁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제기하니까 결국은 실제로 그 전 재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썼는지 남이 썼는지 모르겠는데 확인된 내용은 그거 조국 씨 부인이 전세금 받아서 그 시어머니를 줬고 시어머니가 나를 줬다. 그럼 뭐예요? 의혹의 증폭이 아니라 그거 하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세금 탈루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세금 탈루한 위법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라도 낼 게 있으면 내겠다? 위법한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시정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무슨 신상을 털기고 아까 인격살인이라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인격을 살인한 게 있어요? 자, 인격살인한 게 있냐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조국 후보자는 일관되게 모든 절차는 모두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자, 그랬었을 때 이 이야기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말 그대로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고 들어보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자라는 겁니다. 위법한 계속해서 사실이 이러한 발생하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저게 사실이면 큰일인데 저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거 치명적인데 라고 생각을 해요. 각종 의혹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도 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인사청문회에서 아주 세밀하게 발표하겠다고 하면
인사청문회를 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해주지 않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해주지 않는 이 모습에 대해서 나는 비판도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뭐 하는 사람이죠? 공정한 법 집행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이요.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본인이 예를 들면 위장 전입한 거 공소시효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인사검증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세금 탈루가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자, 아니야,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런 세금 부분에 탈루가 대해서 제가 조국 후보가 아니잖아요. 저한테 물어볼 건 아니잖아요. 이 자.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로부터 직접적으로 해명을 좀 들어보자. 아니. 그걸 인사청문회에서 네, 하겠다는 네.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잠깐만요. 본인이 그러면 해명을 해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아주는 게 맞고 일정을 압박하는 게 맞는 건 잠깐만요. 아닌가요? 두 분 말씀 정리해 주세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그런 겁니다. 지금 양문석 이사장께서 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청문회를 열어서 그런 의혹들을 파헤쳐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고 청문회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경험칙이 있잖아요. 앞서 제가 그런데 초기에 윤석열 지금 야당에서 왜 그렇게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네. 그런 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청문회 그동안 열어봤더니 네. 청문회 열어서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낙마한 사람도 없고 예. 청문회 해봐야 다 임명하더라. 예. 그렇고 해놓고 보니 지금 청문회 하자는 것은 이런저런 문제 제기 없이 얼른 청문회 열어서 임명해버리자 이런 의심을 가질 자, 만한 것 제가 그 아니냐.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반박을 할게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그 청문회를 앞두고 수많은 의혹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청문회 들어가가지고 그 청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평가했어요?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 증거가 빈약했다라고 평가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증거가 빈약하고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으면 이 문제는 끊임없이 의혹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들어보고 쳐다보고 그리고 판단했었을 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서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었을 때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의 스스로도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김명주 의원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을 때 후보자가 바로 해명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청문회 때 다 밝히겠다라고 했으니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밝히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어쨌든 두 가지 다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는 지금 그 자녀 제1 그 저자의 문제는 이미 당국대에서 그 문제를 직접적인 사과까지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실제로 청문회하고 상관없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뭐 교육위부터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입니다. 이제 그런 데 대해서는 정확하게 더 깊이 들어가서 본인이 사과할 지점 그리고 또 핵심적으로 청문회에서 해야 될 부분은 과연 그 과정에서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부인이 그 교수의 때 어떤 관계를 통해서 말하자면 제1 저자로 가게 됐는가를 명쾌히 밝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이 일정을 계속 이렇게 즐기듯이 야당이 이렇게 계속 의혹만 터뜨리고 가서도 안 된다고 보고 일정 정도 일정을 합의해 놓고 또 본인 스스로도 전체 말하자면 국민들의 어떤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긴급히 의문점이 되는 것은 본인도 밝힐 것은 밝히고 또 오해가 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정말 예. 그 청문회에서 말해야 될 부분은 말하고 이런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저는 있지 않겠나 보고 이 자,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판단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장성철 소장 한마디. 네, 예. 짧게 말씀드릴게요. 양문석 이사장께서 자꾸 윤석열 총장 비교하시는데요. 윤석열 총장 본인이나 가족들이 사모펀드에 74억 정도를 투자를 했나요? 아니면 딸이나 뭐 자식이 있어가지고 혹시 뭐 그렇게 어떤 논문에 이런 식 아니면 대학 입학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런 게 있었나요? 자, 아니면은 위장 전입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위장 매매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참 말씀을 거꾸로 알아듣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따른 수많은 의혹들이 있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나 한 방이 없었다고 우리가 평가를 했던 것처럼
그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문제를 바라보자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꾸 해명을 하면 또 말꼬리 잡고 또 말꼬리 잡으면서 그 말꼬리로 인사청문회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엄청난 의혹들이 또 증폭되니까 현실적으로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해명을 통한 말꼬리 잡기를 허용하지 않겠다. 인사청문회에서 털어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양 그리고 사장님 말씀은 윤석열 그 후보의 이 의혹과 조국 후보의 의혹이 계속해서 등치시키고 치안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 맥락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뭐를 했고 그러면 그 조국 안 한 윤석열 뭘 했고 이렇게 따지는 건 좀 유치하지 않아요? 예. 자, 이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정욱 변호사 말씀 들어볼 텐데 서정욱 변호사 말씀 듣기 전에 서정욱 변호사는 아주 좋은 태도를 평소에 견지하고 있죠. 항상 국민이 판단한다. 시청자가 판단한다. 예. 저는 이제 그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검증할 때요. 12명이 낙마하고 16명을 임명 강행했잖아요. 그런데 이 28명의 결격 사유를 합친 것보다 조국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더 크고 중대하다. 이렇게 보고요. 한마디로 이제 조국 후보자는 내로남불, 후한무치, 표리부동, 곡하가세의 끝판왕이다. 이걸 이렇게 한 단어로 하면 은행이 불일치한다. 공직자의 가장 결격 사유는 은행이 불일치입니다. 자, 본인이 산호맹, 뜨거운 가슴으로 사회주의 혁명하자. 이분이 가장 자본주의적으로 사모펀드와 IMF 등의 경매를 통해 재산을 정식하는. 근데 이거 사모펀드도 법을 어긴 흔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법에는 1억 이상, 약정은 3억인데, 근데 아들, 딸이 3억 5천 약정으로 5천만 원밖에 안 냈어요. 그럼 이게 1억 이상의 법에 반하는데 약정 3억 5천으로 인가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그러면 이게 10억 5천만 낼 생각이었다? 74억은 아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 그 펀드 운용자는 100억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고 수차례 그 이후에 인터뷰가 있고 또 이게 조국 후보자 약정 후에 140억을 모아서 코스닥 기업까지 인수했어요. 근데 어떻게 약정을 허위로 74억 5천 써줍니까? 따라서 이게는 자본시장법에 반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 문제 은행 불일치 보면 자사고기 개혁 폐지 주장하면서 둘 다 외고 그 다음에 그 장학금은 항상 그 성적보다는 가난한 집에 주자. 그럼 이게 56억이 가난한 집입니까? 따라서 이게 그것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논문도 지금도 이게 대학원생들이 뭐 밤새워서 한 줄 한 줄 쓰고 있으면서 연구윤리까지 강의했어요. 근데 이 논문은 6년 동안 6년도 이게 국제학술지에 실을 논문인데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이 2주 인턴하면서 1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걸 이게 몰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위장 전입. 본인에게 뭘 했습니까? 맹모 삼천지교. 맹자가 3번 이사가도 그에게 실제 이사갔기 때문에 맹자 어머니는 잘못이 없는데 일반 위장 전입은 서민들의 가슴을 후벼 판다. 근데 본인은 위장 전입했는데 사과했습니까? 그 다음에 위장 매매 의혹은 최소한 이게 정리세 포탈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운동학원도 오늘 이게 동생이 채권을 포기해서 빚을 갚겠다 했는데 그럼 이게 동생이 이미 채권을 부인한 데 10억, 그 다음에 신설법인 만들어서 이게 양도했고, 그 다음에 됐는데 어떻게 포기하며 부인 걸 이게 이혼한 상태에서 어떻게 권한이 있어서 포기하며 또 이게 포기하면 기본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빚을 어떻게 갚냐 말이에요. 그때 조국 후보자는 배의 이사였어요. 이 사람에게 응소했으면 최소한 이게 원금이 16억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게 이자를 탕감받는다든지 다투어야죠. 예. 어떻게 안 다투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게 포기하고 갖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런 게 은행 불일치가 저는 이게 당연히 결격 사유들을 보는 거예요. 평소보다 좀 말을 길게 하셨지만 오랫동안 참으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 들었습니다. 자, 여야가 이 문제로 아주 뜨거운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뉴스와이드 패널들 간의 공방이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지금 사모펀드 또 딸 관련 그리고 또 학원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야 공방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사모펀드 자체가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사실 가능한 투자 방법으로 이미 활용이 되던 것입니다. 뭐 가치적으로 나는 사모펀드와 같은 이런 이제 자본을 활용하는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철학적 가치를 지니신 분은 있겠지만 우리나라 시장경제사회에서는 허용되는 방식이고요. 되려 이 회사가 성장을 한 것은 다른 영역 때문에 다른 영역의 매출의 신장 때문에 성장을 했거든요.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처음에 질렀던 그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조카 조모 씨가 코링크 PE의 실질적인 오너라는 사실,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 조카 조모 씨가 그 조국 후보자의 이름을 뭐 내걸고 펀드 투자를 뭐 이렇게 권유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3의 인물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조국의 이름을 내걸고 라는 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의미 있는 제보들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주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든 장학금이었고 그 자유에 따라서 운영하는 거예요. 대상자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공부에 지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공부를 좀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면학을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장학금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했고 부산대학교에서도 그걸 인정한 상태입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경비달로 2번이나 유급했음에도 6학기 동안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재산은 56억, 이 중 예금이 34억이나 돼서 그 따른 장학금 수혜 대상이 기본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조 후보자 딸 역시 사모펀드에 5천만 원을 실제 납입했고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보면은 포르쉐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런 말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받고 사회에 진출해서 자녀를 키우며 학자금 교육비 허덕이고 있는 대다수 서민들의 신뢰를 배신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동생 부부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보로부터 동생은 개인적인 이제 그 채무를 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게 이제 채권이에요. 아버지 공사를 해주고 돈 못 받은 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학원에다가 이제 채권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교육법인의 채권 확보를 해봐야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교육법인은. 이 학교가 문 닫기 전까지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학교가 돈이 생겨서 이 학교가 변제해주지 않는 한 이게 그 채권을 실현할 수 없는 채권이에요. 이제 그 부인한테 그럼 이 채권을 내가 너한테 줄게 하고 이제 준 건데 부인이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은 백지다 이거야. 회수할 수 없는 종이장이다 이거야. 회수할 수 없는 그래서 채권이다. 화가 나고 관계가 악화된 겁니다.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고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그 운동학원을 상대로 무변론 재판에 전혀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 짜고 치는 고스톱의 방법으로 했던 그 사람들은 소송 사기임이 분명합니다. 위조된 채권 양도 양수 증서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여러 객관적인 자료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왜 동생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이혼하기 전에 이제 조모 여인한테 양도했는데 그러면 왜 그분들이 그 채권을 가지고 있고 10년 후에 다시 소송을 해서 현재 100억이 넘는 채권을 학원에 보유하고 있을까요? 예, 여야 공방을 들어보셨는데 지금 청문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고소 고발전도 시작이 됐습니다. 방금 주강덕 의원이 고발을 얘기를 했는데 조국 후보자의 딸 측에서도 포르쉐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공방 차재원 교수 어떤 부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웅동학원의 채권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그 채권에 대해서 포기를 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가들이 결국 지금 이제는 뒤늦게나마 초심을 깨달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초심이라는 게 뭐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조국 후보자 아버지가 웅동학원을 처음부터 설립한 걸로 알고 계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웅동학원은 원래 일제강점기 하에서 이 지금 그러니까 과거 지금은 창원시로 편입됐습니다만 진해시 웅동 지역에 있던 이 조그만한 그러니까 이 지역 사학이었죠. 근데 이 지역 사학을 중심으로 해서 3.1 운동 같은 경우는 웅동 지역에서 그러니까 3.1 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이고 그리고 또 당시 그 학교에 몸을 담았던 상당수의 교사들이 독립운동을 가담하는 바람에 많이 고초를 겪었고 그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조국 후보자의 할아버지의 그 형제인 되시는 분인데 종조부죠. 종조부가 또 이 관계했던 학교였고 이 학교가 그 뒤 해방 이후에도 쭉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1985년쯤에 상당히 아마 재정이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웅동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학교는 살려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웅동지역 출신 출향인들 중에 그나마 좀 이 사회적으로 조금 좀 성공을 해서 인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물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가 그럼 내가 할게 이렇게 해서 아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조국 후보자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웅동학원에서는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웅동학원이 저렇게 상당히 민족적인 그 뭡니까 이런 얼을 갖고 있는 학교고 그런 좋은 뜻으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이 결국 알고 보니까 이 가족들이 이 학원을 이용해서 뭔가 돈을 뭐 개인적인 재산을 읽으려고 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지금 자아냈던 것이 지금 흘러온 이 그간의 경과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뒤늦게나마 그 동생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부분은 아마 선친이 이 학원을 인수할 때 그 초심을 되살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앞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웅동학원과 관련된 그 채권이 지금 사실은 그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지금 사실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은 전처에게 상당 부분이 넘어가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 모든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부분이 전처까지 포함이 된 것인지 만약에 포함이 됐다고 한다면 전처는 가면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장희 의원은 아니었는 것인지 이런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만 어쨌든 조국 일가가 웅동학원을 인수할 때 그 초심은 제대로 좀 살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이거 딸의 논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2008년도에 이거 황우석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거 연구 윤리 규정이 생기면서 제1저자의 요건이 나옵니다. 제1저자가 되려면요.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 게 첫째는 논문의 학술 계획과 자료 수집에 상당한 공헌을 하거나 아니면 그리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논문을 직접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할 때 이때 1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논문은요. 처음에 국제학술지에 실으려고 2002년부터 HIE 산소 이게 무산소가 없는 이런 이게 그 신생아 37명을 실험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아동 54명을 실험하고 그래서 이제 273번에 걸쳐 실험한 엄청난 이게 우수한 학술 논문입니다. 6년 동안에 쓰진. 근데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이 마지막에 2주 인턴하면서 출석했다 해서 1저자가 됩니까? 이건 이게 국제학술계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고 그래서 이게 이번에 당국대에서도 성명이 나왔죠. 논문을 이게 새로 심사하겠다. 윤리위원회에서. 그럼 이게 당연히 저는 당국대에서 새로 심사하면 제1저자가 취소가 되면 근데 이 문제는 이 논문 제1저자 자격으로 입시. 처음에 교수가 뭐라 했냐면 외국에 대학 가는 줄 알고 이름을 여줬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외국에 대학을 안 가고 국내 K대학에 갔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만약에 이 논문이 결정적인 성적의 변수가 돼서 수시로 이게 국내 대학에 입학했다면 과연 이게 입학은 정당한가? 아주 이게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사안입니다. 예. 제가 서 변호사 얘기 좀 이어가지고요. 좀 보충을 해드리면은요. 사실은 두 가지 조건이라고 말씀하는데 세 가지 조건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렇습니까? 출가된 원고를 최종 승인하는 것까지를 해야 공동저자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조국 후보자가 참 그것도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올렸어요.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알려드립니다. 이걸 왜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알려요? 본인이 알리면 되는 거죠.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은요. 이 지금 그 딸의 이제 제1저자 논문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일련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 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써놨고요.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딸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하여 억측과 오해를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 후보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딸이 저렇게 전문성, 정말 제목을 봐도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성 있는 논문을 제1저자로 등록된 것이 정당한 평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본인과 부인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본인이 관여한 바 없다라고만 했으면은 그나마 뭐 그건 내가 이해하겠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이 논문의 교신 저자, 그러니까 그 책임 저자죠. 책임 저자였던 A 교수라는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내 아들의 그러니까 자기 부처하고 그러니까 그 아들하고 조국 씨 딸이 같은 학교에 같은 학년에 있기 때문에 봤다. 자기 부인하고 조국 씨 부인이 연락하는 걸 봤다. 그리고 저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는 게 소위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제안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100번 양보해가지고 조국 후보자 본인 몰랐다고 쳐요. 그럼 조국 후보자 부인이 관여해서 저 논문의 제일 저자로 됐다고 그러면 저거를 정당한 행위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럼 후보자가 부인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법 집행의 공정성을 관리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부정한 행위일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 본인이 안 했는데 왜 그걸 책임 물어? 이렇게 하면 장관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그동안 조국 후보자가 해왔던 그 말의 무게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그의 말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페이지를 넘겨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